8장 도시개발의 집행 후반부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반부에는 이제 원가 기법, 재원 조달 기법이죠. 원가가 아니고 돈, 재무적인 거죠. 재원 조달 기법을 하는데 현행의 재원 조달 방안이 있죠. 현행. 그거는 이제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 이게 이제 재원 조달 기법, 현행 조달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조달 방법으로 기업 대출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는데 구분을 해보면 차주, 기업 대출은 모기업 무기업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이제 차주가 프로젝트 컴퍼니가 되겠고요. 프로젝트 회사. 그리고 구분, 원리금 상환 및 담보 채무 이행 능력 유지가 되나 안 되나. 기업 대출은 모기업의 상환 능력을 보고 충분하게 공적 담보 그리고 모기업의 직접 연대 보증,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과 모기업 등의 채무 비율 유지 보장을 해야 되고요. 모기업의 담보 제공이나 연대 불필요이고요. 사업성 검토 및 기술 수준은 경험에 근거한 가정에 의해서 장래 분석이죠. 캐시플로우, 장래 현금 흐름 분석, 금융기관 내부 검토를 하는 게 기업 대출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수익 발생 근거의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 그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자금 관리는 기업 대출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를 하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투자비 및 운영비 지출, 제품 판매, 수입에 대해서 대주단의 위탁계좌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모기업 등의 기타 보증은 기업 대출은 없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공사 완성 보증으로 하게 되죠. 공사 완성 보증으로. 그래서 기존의 대출이 있으면 새로운 재원 조달 방법이 있다. 기업 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개발을 집행하면서 위기라는 게 올 수도 있는데 위기 관리는 어떻게 하나? 위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리스크 유형 및 대응 방안이 있죠. 그래서 외부 환경 요인, 이게 이제 외부 환경 변화 변수들이 많으니까 사업 수행할 때 예측이 곤란한 요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전쟁, 유가의 변동, 환율 변동,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우리하고 관련 없이 생기는 외부 환경 요인이라 원자재 값을 상승시킨다던가 인건비를 상승시킨다던가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발생하게 되는 게 이제 외부 환경 요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업 검토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그 유무 결정을 할 때 이 사업 리스크에 관한 분석을 해서 사업을 할 건지 하지 말 건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이런 의사 결정 과정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부딪혔을 때는 이 사업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리스크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 환경 요인, 사업 수행 요인. 그럼 외부 환경 요인은 경제 환경, 사회, 과학 기술, 사업 환경. 경제라는 게 이제 국내 경제도 있고요. 국제 경제도 있고. 사회라는 게
뭐 4인 가족이 살던 주택을 필요로 했었는데 지금은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1인 가구에 주택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사업 수행 요인은 완공 전 리스크들이 있고요. 완공 후 리스크, 지속적인 리스크. 뭐 이런 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완공 전에는 그 사업 부지 주변에 다른 주변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항의, 시위, 반대, 사업 반대 이게 있고요. 완공 후 리스크는 뭐 완공을 했는데도 입주가 안 된다던가 대금을 완납하지 못했다던가 완공 후에는 지속적인 리스크가 뭐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런 게 이제 사업 수행 요인이 되는 리스크가 되겠죠. 이해관계자, 서로 득실, 득실이 있냐 없냐, 이해관계자 간의 역학관계를 말하는데 적극적인 추진 전략과 고도 협상 기술이 요구가 되죠. 이럴 때는 사업 시행자는 경쟁자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경쟁자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요구들이 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이해관계자나 요구, 기대사항, 대응 방안들을 한번 볼게요. 공기업이 있고 이해관계자는 민간기업, 주민이 있죠. 그래서 공기업의 요구사항과 대응 방안은 민간 부분과의 경쟁이 있고 제휴도 있고 협력도 있고요. 또 대응 방안은 법, 제도적인 촉구, 협력을 할 필요가 있고 합동개발, 제3섹터 등 다양한 개발 참여 방안이 있어요. 민간기업의 요구하고 기대사항은 도시개발 사업자 참여 확대, 개발 이익의 실현, 대응 방안으로는 도시개발 사업 참여 범위를 조정한다. 민간기업에서는요. 그리고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 및 재투자. 개발 이익의 실현이라는 거는 기업의 어떤 평판 아니면 이 이익을 어떻게 환원해 주느냐에 따라 새로운 또 사업이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 환원 및 재투자가 필요하고요. 주민은 이해관계자 중에 주민 요구 기대 사항을 보면은 완벽한 이주 상황 대책을 수립해 달라. 이런 게 완전 보상, 고향 정착. 그런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네요. 그동안에 이 주민들한테 이런 요구 및 기대 사항이 100% 충족되지 못했죠. 50% 이하죠. 3, 40% 정도 떠나게 돼 있죠. 그 지역을 떠나게 돼 있다. 그리고 이주가 됐을 때도 그 이주에 원하는 이주, 적절한 이주가 못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상도 물론 정착하긴 더 힘들고요. 그럼 대응 방안은 뭐냐? 실질적인 이주 및 생활대책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생활대책 마련 중요한데 눈높이 만족감이 좀 큰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눈높이에 맞거나 편입 주민 위에 개발제도 주민 위주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 위주의 개발 제도를 강구해야 되고요. 이주자 단지 조성 그 이주자 뭐 주택 원주민 주택 뭐 이렇게 하는데 원주민 주택지를 마련해서 원주민들이 거기다 그 땅에다 주택을 짓게 하는 게 이주자 단지 조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데는 주로 4층, 5층짜리 상가형 주택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이주자 단지 조성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보도록 하면은 이해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있는데 정부는
요구 및 기대사항과 대응 방안을 볼게요. 정부에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을 할 필요가 있고, 부정공사, 부실공사를 없애야 된다. 건설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시켜줘야 되고,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개발, 그리고 적정한 토지 개발하고 주택 공급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국토 개발 정책도 필요하고요. 이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고, 대응 방안으로는 기반 시설, 경제성 범위의 기반 시설 제공을 해야 되고요. 설계 및 시공 감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 건설 기술 개발, 개발 금융 기법, 다원화 등 경쟁력 강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지자체와의 연계 체계를 구축을 하고, 지역 수요에 대한 개발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요. 환경 친화적인 개발 기법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더 이게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환경 친화적인 개발 기법. 그럼 지자체에서는 어떤 요구와 기대 사항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역 개발 활성화를 해야 된다. 지역 중심주의. 행정자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주민 편익 시설 설치 요구,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을 해야 된다. 그럼 대응 방안으로는 뭐냐? 지자체와 연계 사업 방식을 다양하게 하고요. 지역 기반 강화 및 관계를 개선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개발 이익의 재투자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이해관계자 분석 및 대응 방안인데, 정부와 지자체의 요구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쟁자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경쟁자,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정부 투자기관, 민간기업. 그럼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은 의욕적으로 지자체 시대이니까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민간 공동 출자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제3섹터 사업을 더 늘려야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대응 방안으로는 지역 기반 구축 강화, 사업 참여 적극 추진, 지역 개발 계획 2반 단계부터 참여 및 지원 확대, 첨단 복합단지 개발 등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개발 사업 추진을 하고요. 정부 투자 기관은 사업 영역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는데, 대응 방안은 컨소시엄, 그러니까 여러 기관 아니면 기업들이 합쳐서 하는 게 이제 컨소시엄이라고 하고, 제3섹터 등 정부 투자기관과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제휴나 협력. 민간 기업을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에 적극적 참여. 개발을 했을 때 경쟁력이 좀 강화가 돼야 되겠고, 지역 내에서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증대시키자. 대응 방안은 민간과의 역할 분담 및 서류, 자금 조직, 공익성, 경쟁력, 차별화,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되겠고요.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가 강화돼야 된다. 그래야 결국 이 기업, 정부나 지자체는 무조건적이잖아, 사실은. 나라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믿고 못 믿고가 없는 거죠. 민간 기업의 어떤 이미지나 신뢰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좋아야 된다.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사후평가 및 관리가 있죠. 사후평가가 중요해졌죠. 요즘은. 물론 사전에 준비해서 사업을 완공시키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사후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이 사후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후평가의 필요성, 효율적인 택지개발 수립, 쾌적한 주거단지, 건축가 주민이 완료된 도시개발을 대상으로 사후 평가 및 주거 환경에 대한 어, 적정성이나 적주성 분석이 필요한데, 이 분석을 한 걸 가지고 개선점이 어떤 거고 발전 방향이 어떤 거냐, 이런 걸 찾아내게 되는 거죠. 개발 사업 수행 시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후 평가가 있는데, 요즘은 사전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후 평가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후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품질 평가, 인력이나 자재 평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죠. 환경적인 평가인데, 이걸 가지고 개선점, 발전 방향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매우 중요한 어, 하나의 어, 마지막 단계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후 평가 방법이 있는데, 어, 개발 전 조사는 이제 문헌 조사를 하고 도시 현황이나 지구 현황을 보게 되는 거죠. 도시 현황. 도시에는 어떤 몇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주택과 도로와 자동차, 집가 변동, 학교, 취업자 수, 이런 걸 따져볼 수가 있고, 지구 현황은 입지, 지형, 지세, 토질, 수계, 식생, 토지 현황, 지작물 현황, 교통, 상하수도, 공공시설, 이런 게 이제 지구 현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도시와 지구 현황, 개발 전에, 개발 후에는 인구 현황, 주택 현황, 주택 가격, 집가 현황, 교통 시설 현황, 생활 편익 시설 현황, 공원이나 녹지 시설 현황을 개발 후에 현황 조사를 해볼 때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주민의 어떤 적주성 분석, 세대별 인구, 소득, 직장, 교육, 이사 사유와 향후 주택 예정 기간, 상업시설에 대한 만족도, 교통시설에 대한 만족도, 공원, 기타 간선시설 및 편익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어, 적주성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도시 사후 관리가 있는데, 이 사후 관리는 왜 하는지,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후 관리라는 거는 이용자 측면에서 입주민의 편익 보장을 위해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입주민의 편익 보장이 제일의 원칙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용자 측면에서 본 게 입주민의 편익 보장이 제일의 원칙이고, 그럼 개발 주체 입장에서 본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후 관리 내용을 보시면은 건설 분야, 상하수도 분야, 공원 녹지, 공공 용지 분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럼 건설 분야는 사후 관리 대상이니까 도로나 교통이나 공동구, 공동구, 도로교통 아시고 공동구도 아시죠? 공동구. 지하차도, 보도육교, 고가차도, 가로등, 교통, 신호등, 표지판, 주변 도로. 여기서 이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학생이 있는데, 공동구라는 게 있죠. 여기 이제 국계법에 의해서 기반 시설로 결정이 난 내용들이거든요. 도시 군 계획 시설이거든요. 이게 어, 기반 시설 중에 유통 공급 시설의 하나이고, 어, 반드시 도시 군 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돼요. 이게 도시 군 계획이라고 그랬죠. 공동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 시설 중에서 유통 공급 시설의 하나인데,
전선, 통신선로, 수도권,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가스관, 하수도관, 뭐 이런 게 있고요. 아무튼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아무튼 그래서 요 공동구는 기반 시설 중에 하나,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 기반 시설 중에 하나고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하고, 여기는 전선로, 통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가스관, 하수도관을 수용을 해야 된다. 중요하죠? 모르면 안 되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도로교통, 뭐 이런 건 다 아는 건데, 이 공동구의 의미는 지금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지금 내포되어 있다.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건 제가 설명 안 하고 다 지나가고, 지금 이 교재 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안 하지만,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모를 수 있다. 충분히 알아둬야 된다. 하수도 분야, 우수 및 하수관료, 국어 하천, 하수 종말 처리장, 배수 펌프장이 있고요. 상수도는 상수관로, 배수지, 소방시설. 공원 녹지 공공 분야, 공원 녹지 공지 기타 조경 시설이 있습니다. 사후 관리의 내용과 절차를 볼게요. 사후 관리 주체가 나오죠. 두 번째가. 사후 관리 주체. 그리고 사후 관리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구냐. 사후 관리 법적 제도적 규정과 절차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후 관리의 주체, 사후 관리 비용 부담의 주체, 사후 관리 법적 제도적 규정과 절차를 했고요. 세 번째는 사후 관리의 문제점, 사후 관리의 문제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후 관리 후반부에까지 도시개발의 집행 후반부까지 수업을 했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